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알고 있어? 둘레만 4만 킬로미터가 넘는데. 근데 말이야, 이 지구를 무려 60바퀴를 돌 만큼 많이 팔린 게 있어. 그게 뭐냐고? 듣는 순간 아마 수긍할 거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5천만 한국인의 피로를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 바카스야. 먼저 바카스의 아버지 동아제약 강신호 전 회장에 대해서 알아볼게.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56년 3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떠나. 그렇게 박사학위가 끝날 때쯤 아버지가 운영하는 동아제약 회사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어. 그렇게 1959년에 아버지를 돕기 위해 동아제약 상무로 입사해. 그때 당시 미국의 구호 물자 중에 비타민이 있었거든. 물 건너온 영양제에 다들 열광하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국내에 있던 제약업계도 종합 비타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 당시 상무로 입사한 강신호 회장은 다른 회사의 비타민 개발과는 또 다르게 간과 창자, 간장 보호제를 만들기로 해. 왜냐? 그때 1950년대 상황을 보면 당시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거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게 뭘 것 같아? 그래, 술이야. 그러다 보니 간 건강이 좋지 않은 게 당연했겠지. 성분에 대해서 고심하다가 지금 바카스의 주성분인 타우린을 넣기로 해. 타우린은 문어나 오징어 등 동물 피부와 대장에 많이 존재하는 성분인데 간을 보호하고 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대. 지금은 피로 회복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낯선 성분이었대. 이 낯선 타우린과 카페인 그리고 사카린을 혼합해서 바카스를 탄생시켜. 이제 출시만 하면 끝인가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지? 바로 브랜드 이름.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또 간장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 필요했어. 그렇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 독일 유학 시절에 본 함부르크 시청 지하홀 입구에 있던 술의 신 바쿠스 동상이야. 주당들을 지켜주고 풍년이 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간장을 보호한다는 의미와 맞은 거야. 근데 말이야, 바카스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랑은 달랐던 거 알고 있어? 처음엔 알약으로 출시됐어. 1961년 9월에 처음 나왔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들 바카스에 목숨을 걸었거든? 잘 팔리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터져. 알약 중에서 불쾌한 맛과 냄새를 막고 변질을 막기 위해 표면에 얇게 당분을 입힌 걸 당의정이라고 불러. 이 당의정이 여름이 되니까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린 거야. 당의정을 관리하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서 생긴 일이지.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이미 잃은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 와중에 공인화학의 동인구론산과 천도제약의 단발구론산이 출시되면서 시장 반응이 막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꼭 밥상에 국 하나는 있어야 되는 민족이잖아. 이 액체를 좋아하는 소비 성향이 있다 보니 액체 드링크 인기가 아주 좋았대. 그런 상황에서 동아제약은 알약을 버리고 앰플 용기에 바카스를 출시해. 이 청량감 있는 맛으로 인기를 받는 듯 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터져. 앰플 복용을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했거든. 디자인을 보면 꼭 주사액처럼 생겼어. 실제로 어떤 소비자는 이걸 주사제로 착각해서 자기 손으로 주사를 놓기도 했대. 진짜 난리였지. 여튼 이런 난리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63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리병의 바카스가 나와. 그리고 광고에는 그 당시 인기 코미디언이었던 김희갑 씨와 배우 남미리 씨를 출연시켰어. 물론 이외에도 신문과 잡지, 5개 광고 등 대대적인 광고를 했지. 그 결과 어떻게 됐냐고? 1963년 출시 당시 판매량이 약 142만 3천 병이었거든? 이듬해인 1964년에는 무려 670만 병 넘게 팔렸대.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바카스에도 시련은 있었어. 1976년 7월 1일에 자양강장제 드링크류 의약품의 광고가 금지됐거든. 소비자들이 광고 때문에 약을 오남용한다고 봤던 거야. 또 다른 눈초리도 있었는데 그 시절 학교에선 도시락 속 밥을 꼭 잡곡으로 먹게 했거든. 그만큼 뭐든 아끼던 시대였어. 근데 이 바카스가 생각보다 꽤 가격이 있었어. 그때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176원 했거든. 근데 이 바카스가 한 병에 100원씩 했어. 바카스 2병이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비싼 바카스를 왜 마시냐, 뭐 이런 따가운 눈초리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어. 그래도 여차여차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악재가 겹쳐. 그중 하나가 1989년 사카린 사건이야. 사카린이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어. 당시에 바카스의 단맛을 내는데 사카린을 썼거든? 10년이 지나서야 이 사카린하고 암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 당시에는 난리가 날만 하잖아. 그래서 사카린을 뺀 바카스 F를 내놨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외면받았대. 여기다 광고가 금지된 바카스와는 달리 식품 음료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바카스가 설 자리는 점점 줄었지.
이 3년간 마이너스 성장하던 중에 다시 기회가 찾아와 드디어 1993년에 광고 금지령이 풀리거든. 바카스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 이 기회 어떻게 잡았을까? 다른 광고에는 있지만 이 바카스한테는 없는 게 있어. 바로 브랜드 비책 첫 번째, 노스타 마케팅이야. 예전에야 스타 광고로 재미를 봤지만 이미 스타 마케팅은 좀 너무 식상해졌고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바카스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그래서 나온 게 새 한국인 시리즈야. 1993년부터 97년까지 총 13편의 광고가 나왔어. 사람들한테 공감과 응원을 건넬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았어. 그때 당시 유충식 사장은 새 한국인의 주인공을 이렇게 정했대. 음지에서 땀 흘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 주인공이 진정한 새 한국인이며 동시에 바카스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나온 광고가 바로 정비기사편이야. 늦은 밤까지 중장비를 수리하고 있는 젊은이를 보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뿐.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우리 사회의 주인공한테 던지는 메시지인 거야. 자양강장제 음료 광고 중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광고는 전무후무해서 엄청나게 큰 공감을 얻었대. 그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 1994년 바카스 FM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해. 새 한국인 시리즈가 끝이 나고 바카스는 새로운 타깃층을 설정해. 광고 책임을 맡은 담당자의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대. 아빠, 바카스 광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하이틴이나 20대한테는 거리감이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바로 한 거야. 그렇게 청춘들을 위해 탄생한 게 바로 1998년 바카스 광고 농구편이야. 바카스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뭐야?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젊은 날의 선택, 꼭 가고 싶습니다 편이야. 시력 검사에 통과하려고 숫자를 외우고 군대 꼭 가고 싶다고 외치던 그 장면은 많은 패러디를 낳으며 회자가 됐어. 덕분에 바카스는 젊음과 건강, 열정의 이미지를 챙겼지. 지금도 바카스는 청춘부터 엄마, 간호사, 회사원 등 다양한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보통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어. 자, 지금까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한 전략을 펼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치밀한 전략에 대해 알아볼 차례야. 브랜드 비책 두 번째, 바로 허들 낮추기야. 1등이 있다면 2등이 있는 건 당연하지. 바카스 뒤를 바짝 쫓은 라이벌이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해. 바로 광동제약의 비타 500이야. 이 비타 500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엄청난 인기를 끈 거 다들 알고 있어? 바카스와의 차별점으로 노카페인을 강조한 데다 슈퍼, 편의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었어. 반면에 바카스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당연히 바카스가 불리했겠지. 결국 2005년에는 바카스와 비타 500의 매출액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좁혀졌어. 그런 상황에서 2011년 바카스의 기회가 찾아와. 바로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되던 바카스가 의약 외품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판매 채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야. 하지만 신나서 바로 의약 외품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 약국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약국 측의 목소리를 완전 무시할 순 없었거든. 이런 상황에서 바카스가 생각해낸 묘수가 뭘까? 약국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동아제약은 유통 이원화 정책을 펼쳤고, 약국에는 기존의 바카스 D를 팔고 편의점과 슈퍼에서는 성분이 다른 바카스 F를 팔기로 한 거야. 이 둘의 차이가 정확히 뭐냐고? 바카스 D에는 타우린이 2000mg 함유돼 있고 용량은 100ml야. 반면에 바카스 F는 타우린이 절반인 1000mg이고 용량도 20ml 더 많아. 약국까지 찾아가야 했던 바카스를 이제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동아제약의 기지, 칭찬할 만하지? 바카스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응원해왔어. 근데 말이야, 얼마 전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문제가 불거져서 크게 논란이 일었지?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 성차별 행위를 면접관 개인의 일탈로 축소해서 사회적 공분이 더 커졌어. 뒤늦게 사과해야 했는데 그동안 청춘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씁쓸해. 예전 청춘들을 응원하던 초심으로 돌아오길 바랄게. 지금은 레드불이나 핫식스 같은 에너지 음료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바카스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잘 지켜보자고. 오늘은 바쁜 우리 현대인에게 위안이 되는 바카스에 대해 알아봤어. 오늘 내용도 알찼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줘. 또 궁금한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안녕! I've got this feeling